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풍입니다. 조간뉴스 브리핑을 중심으로 지금 현 탄핵 사태에 대한 쟁점과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뉴스가 쏟아지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헷갈려요. 헷갈리고 또 때로는 가짜 뉴스도 쏟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가짜 뉴스는 이 나라 망치는 맹독입니다. 사실 이 탄핵 찬성파들이 지금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는 뭐 일리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는 아주 이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앞세운 반국가 세력 또는 가짜 뉴스를 앞세운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짜 뉴스를 잘 가려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투TV 보시면서 이 가짜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이 맞는지, 이 말이 참말인지 저 말이 거짓말인지를 좀 가려내시는 그런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한번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낯뜨거운 수사기관 탄핵 쟁탈전. 지금 사실 동아일보 오늘 사설에 난 내용인데,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잡아 넣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황운하나 윤미향 등은 그렇게 수사가 미적미적거려가지고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치고 재판이 또 선고가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나라 만들 일 있어?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다 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나라 만들어줄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식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오늘 따끔한 논평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인데요. 지금 이 스튜디오로 오기 전에 저 뉴스가 막 떠서 제가 출력해서 봤습니다. 지금 그 가장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 심리가 넘어갔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판을 내야 되는데,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8년 전과 2024년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8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어처구니 없이 당했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어제 어떤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선을 만들고 있다, 이런 평이 있어요. 전선을 직접 본인이 만들고 있다. 즉, 그 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대국민 담화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사실 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사실 이 멘트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그냥 죽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MBC 방송 같은 경우에 함께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자막에서. 국민과 끝까지 싸울 것, 이렇게 방송을 했죠. 그래서 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좀 강한 본인의 어떤 법적 투쟁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변에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은 뭐 석동현 변호사,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런 분들이 변호인단을 좀 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 관련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책 2권이나 쓴 최명성 변호사까지 가세해서 변호인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6명이죠. 6명입니다. 혹시 그 헌법재판관 그래픽 있으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이 그래픽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윗줄에 있는 6명,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형, 이 6명이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6명의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날 임기가 끝나요.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 밑에 있는 3명이 있죠. 정계선, 마흔혁, 조한창.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몫이고, 정계선, 마흔혁은 민주당이 추천한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래는 여당, 야당 1명, 그리고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표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마흔혁까지 3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임명할 수 있느냐?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헌법재판관 한 명이 자리가 비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추천하려고 했더니 민주당 뭐 박범계 뭐 추미애 등이 뭐라고 했느냐. 그 당시에 이 권성동 의원의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웃기지 않습니까?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 다수의 입장이다. 자, 그 당시 그러니까 8년 전 민주당 추미애, 그 다음에 뭐 박범계 등의 말에 따르면 지금 국회가 3명 지금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8년 전에 뱉어놓은 말에 지금 발목이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왜 맞고 지금은 왜 안 되지? 그때는 왜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전형적인 내로남불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아침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권위 시에는 가령 대통령이 뭐 암살을 당했다든지 뭐 숨졌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자리에 없을 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가 된 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잠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거죠. 이 직무정지가 됐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니들도 8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지금 없는 거,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 2명 없는 거, 뭐 이 사실상 기능마비가 된 이 상태를 누가 만들었냐? 바로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냐?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런데 재미나게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터무니없다. 뭐라고 하느냐? 멘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3명은, 공석 중인 3명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국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장난? 근데 왜 니들은 왜 8년 전에 말장난을 했지? 그러면서 임명 못하게 했잖아. 그럼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정치 행태가 딱 걸린 거예요. 8년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임명 못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되고 나서 나머지 남은 한 사람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8명의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지? 왜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바뀐 거지? 이게 바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이재명식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 행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다가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을 싹 바꿔버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정당을 믿고 저런 정당에 표 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 어떻게 17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민주당 유권자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 한번 말해봐. 논리적으로 한번 반박해봐. 반박이 안 될걸? 8년 전에 이야기한 게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자,
헌법 제111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가 대통령인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지금 좌파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 다 뭐 내란 수계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수계라는 표현도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저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수계, 뭐 이런 표현은.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면 만약에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겠다, 그거 버틴다 칩시다. 그럼 6명에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모든 뉴스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6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 사건을 심리를 한다. 중간에 뭐 절차 여러 가지 있겠다. 그죠? 그거 다 빼고, 이 6명 위에, 윗줄 6명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주심이 됐습니다. 김복형, 이 6명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민주당이 제일 지금 염려하는, 걱정하는,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 문제가 뭐냐? 이 6명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를 하게 되면,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각하돼 버립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한 명만 반대하면. 이 6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나는 찬성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건은 각하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3명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3명. 지금 정계선, 마은혁 같은 경우는 경력도 화려합니다. 민노당 당원들, 국회의사당에서 남농분인가 이런 것도, 하여튼 쉽게 넘어가고 이런 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정계선, 마은혁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또, 그 위쪽 줄 한번 더 보여주시죠. 위쪽 줄 보시면은,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끝이 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조선일보, 조중동 이렇게 논조를 보면은, 특히 조선일보, 어제 그 기사도 났는데, 이재명과 윤석열의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4월 18일 끝이 나니까, 그 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 논조를 가져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임기 끝나든지 말든지 이 사건은 최장 6개월까지 갈 수 있어요. 6개월까지. 지금 그 기사 하나 올려주실래요? 아시아투데이의 정준길이 법의 정치를 만났을 때 정준길 변호사 칼럼, 이 칼럼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칼럼인데요. 여러분 이 칼럼을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정준길 변호사가 예리하게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왜 빨리빨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빨리 파면시키라고 왜 빨리빨리 그렇게 서두르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가 이 행간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 및 선고를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이 헌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탄핵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이에요. 훈시 규정. 저기 보시면은 훈시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줄에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 이 훈시 규정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훈시 규정.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 논리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는 6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냐? 미국 같은 경우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 그런데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상원 하원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하는데 몇 년 걸렸냐?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1년 6개월. 그리고 1년 6개월째 하원에서 청문조사위원회를 가동하려고 하자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했어요. 즉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통령이 어떤 국가 수반, 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의 지위와 자격을 충분히 인정해 주죠. 왜? 모든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2월 7일 날 1차 탄핵안 소추 투표에서 부결됐죠. 사실상 부결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투표 불성립이라고 궤변을 놓았죠. 일주일 만에 또 투표했어요. 그래서 4명이 넘어가는 바람에 12명이 넘어가는 바람에 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가 나자 일주일 한 10일 만에 대통령 직무정지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이지 않죠?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고 빨리빨리 못해서 안달이냐? 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 본인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났죠? 이게 2심이 2월 달에 나게 돼 있습니다. 고등법원 2심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것처럼 633으로 가세요. 특히 선거법 관련은, 공직선거법 관련은.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미 재판, 대법원 확정까지 끝났어야 될 사건인데, 이재명이 재판 지연 전수를 쓰는 바람에 1심 선고 나는데 6개월 만에 끝나야 될 걸 2년 넘게 끌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지연된 사법정의가 정의가 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빨리 끝내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이재명? 어디다가 내로남불짓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설사 6개월이 넘더라도 훈시 규정에 불과하니까 6개월 지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준길 변호사의 말은 신중하고 꼼꼼한 심리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있습니다. 탄핵재판 하나 있죠. 탄핵심판. 내란죄로 형사재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재판을 먼저 결론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탄핵심판을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게 대다수 중론입니다. 왜? 살인범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진범이 따로 있네? 진범이 따로 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올가매려고 하는 게 지금 수사기관들이 내란죄잖아요. 내란죄. 내란죄를 올가매야 현직 대통령을 유일하게 형사소추할 수 있는 게 내란죄거든요.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란죄 재판을 해봤더니 내란죄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미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이 되어서 대통령이 완전히 파면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대통령이 2명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형사소추가 되어서 내란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은 일시 중지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지금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지. 왜? 본인에 대한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장나는 공직선거법 2심이 2월에 나올 것이고 5월 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주세요 윤석열 파면시켜 주세요 라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준길 변호사의 지적이 아주 적확합니다. 탄핵재판은 최소한 형사소송 1심,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란죄, 투트랙으로 갑니다. 내란죄 재판이 하나 생길 수 있고 탄핵심판 결정이 하나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내란죄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면 이 1심 선고 때까지는 탄핵심판이 중지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숙고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 뭐 틀린 말 있습니까? 민주당 박찬대가 오늘 아침에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헌법재판관을 왜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못하느냐라고 하죠. 그대로 돌려줄게. 반사, 거울 반사. 8년 전에 니들이 그랬잖아. 8년 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뽑지 말라고 니들이 그랬잖아. 그럼 지금 똑같은 논리로 하면 이 3명을 추천하면 안 되는 거지. 임명하면 안 되는 거지. 현재 있는 6명이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고, 그 핵심은 또 뭐다? 이 6명 중에 1명만 반대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하된다. 그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의외의 기사가 있습니다. 뭐냐? 연합뉴스 기사인데,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12월 23일, 12월 24일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문회.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갑자기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야당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김한규입니다. 이 제주 출신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김한규가 민주당 의총 이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여기 있네요.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기사 조금 서브타이틀 보세요. 저기 보면. 여당의 곽규택과 실무 논의를 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곽규택 의원은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인데, 여당 간사로 지금 그 한동훈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 했습니다. 이 곽규택이.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를 했고, 아직 합의는 안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크리스마스 전인 12월 23일, 24일 이틀간 이 3사람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하자고 논의했다. 그 김한규가 밝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니들 마음대로. 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야! 지금!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헌법재판관 3명 추천해? 누구 마음대로 임명한단 말이야? 헌법 규정에 있는 대로 해야지. 지금 아마 곽규택 의원이 이 추가 협의나 추가 논의에 대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점식 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말고 위에 위원장이 정점식이에요.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있고 한동훈 체제 들어오기 전에 정책위 의장 하다가 사실은 쫓겨났죠. 정점식 의원의 말은 이겁니다. 아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야 간 협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없다. 근데 뭐 민주당 니들 혼자 그럼 청문회 할 거야? 그럼 또 이럴 수도 있죠. 숫자를 앞세워서 우리 단독으로 청문회 하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완전 파행 나는 거죠. 그럼 연말에 성탄절 전후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 인천특위 간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치 합의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단 말이죠. 왜냐? 지금은 여론재판 몰아가는 이 시기거든요. 이 좌파 세력들이. 여론재판으로 그냥 썰물 쓸려나가듯이 나와서 국민들을 가짜뉴스로 선동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가짜뉴스죠. 그러니까 곽규택 의원을 만난 건 맞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짜뉴스는요, 짐승으로 치면 대가리하고 몸통은 같은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응? 대가리와 몸통은 비슷해요. 근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곽규택 의원을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사청문회에 합의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자들한테 왜 그렇게 릴리스를 하지? 이 가짜뉴스죠. 응? 마치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가짜뉴스죠. 여론재판. 6명이서 탄핵 심판 심리할 수 있습니다. 6명이서 할 수 있습니다. 6명이서 하자고. 왜 갑자기 8년 전하고 지금하고 말이 달라진 거지, 민주당? 이 6명을 하면 된다고.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정영식, 김복경. 근데 딱 보니까 정영식 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김영두, 정정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지만 이념 지형상 중도나 중도 진보,
그러니까 지금 미덥지가 못한 거지. 뭐 문영배 이미세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이. 문재인이 추천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김복형이나 정형식이 주심이 나 이 탄핵 심판에 찬성할 수 없어. 한 명만 반대해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9명의 구성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꼼수 뚫는 거지.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안 들어와도 돼요. 안 들어와도 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 4시에 헌법재판소 앞에 기자회견 하는데 저도 갑니다. 거기서 뭐 라방도 할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헌재로 와주세요. 이제는 헌재 오셔야 됩니다. 대통령실 지금 주인장 없습니다. 헌재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주장하세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좌파 단체들이 저녁마다 안국역 주변에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하겠습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헌재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거죠. 뭐냐?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론재판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정해야 됩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날려버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재판했죠. 가짜뉴스 만들고. 정유라가 뭐 박근혜 대통령 딸이라면서 알고 보니 최소원 딸인데. 자, 이 와중에 우리 석동현 검사장 이 관련 내용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석동현 전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법정 가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 어제 기사인데요. 어제 오후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변호인단 이름을 아직 안 올렸습니다. 본인 말로는 이제, 뒤에서 좀 돕겠다. 여러 가지 또 뒤에서 도울 일이 있으니까.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하고 윤갑근, 최명성, 이렇게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석동현은 지금 이 변호인단에 들어가진 않는데 돕고 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법리나 판례상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이재명한테 있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 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는 분명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와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행태, 국정마비,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민주당 아니냐 이거야.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 국정마비 거의 무정부 상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내년도 국가 예산까지 특정 예산, 특활비, 특경비 다 깎아놓고 이제 와서 또 추경하겠다고 5일 만에 저 돌아서는 저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행태, 이런 이재명 민주당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 말은 탄핵심판 사건 들어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법리 논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지금 낯뜨거운 탄핵 쟁탈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웬일로 이런 사설을 썼지? 지금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그리고 탄핵 가결되는 과정에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 못 쫓아내서 난리였습니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계열 정치 세력과 굉장히 밀당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한동훈을 많이 키워주고 이런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그동안.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조중동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론지라고 자처하는 것 같은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위헌적인 탄핵 사태 논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정론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스카이 2대1이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기성언론,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 기성언론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도 광화문 집회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여의도 집회인 것처럼 방송하는 그런 방송도 있었습니다.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이 오늘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 수사 이거 너무 낯뜨거운 경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지금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지금 이 사설을 보면 이 사설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경찰 조직과 검찰 조직, 공수처 조직, 뭐 공수처 조직은 좀 논외라고 하더라도 검경 조직이 또는 뭐 국방부 뭐 합수부 조직이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고 쪼아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서 살짝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발톱을 드러내는 거지. 바로 발톱을. 그래서 이번에 만약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온다. 이러면 이 검찰, 경찰 요번에 이 행태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버르장머리를. 살짝 대통령 권력 약해질 것 같으니까 바로 돌아서서 발톱 들이대고 말이죠. 이런 대통령 권력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 경찰 이 권력들이.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비리어예요. 이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 돌아오면 지금 현재 이 낯뜨거운 탄핵 쟁탈전 벌이는 이자들 가만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앵커인, 제가 방송 진행하는 앵커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올려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 그러면 지금 이 낯뜨거운 탄핵 쟁탈전 벌이는 수사기관의 수장들, 고위직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댓글로 한번 올려보세요.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회초리. 어떤 회초리? 폐간. 조중동 절독. 뭐 처단.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네. 지금 그래서 폐간. 무죄 추정의 원칙. 구속 취소. 뭐 등등. 조중동 구속 취소. 검찰, 경찰, 공수처야말로 내란죄를 저지른 역적이다. 어허. 빵간에 처박아야 된다. 다 잘라야 된다. 뭐 여러분들 아시죠? 영업정지 뭐 이겁니다. 이거 지금 8년 전 인사이동 한직으로 싹 다 북송? 북한에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쓸모가 없잖아요. 박살 다 자르고 저 깜빡으로 지금 8년 전 지금 좌파 세력들이 오해하거나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싹 갈아 지어쳐야죠. 모두 몰아내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 좋습니다. 지금 최강 맨발님 사주 조사해야 됩니다. 싹 없어져야 됩니다. 폐기물. 지금 저 좌파 세력들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들이 잘못 오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하고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 가지의 전선이 있는데요. 가만두지 맙시다. 그냥 이 손바닥 올려주신 분은 이 싸다구를 때려야 된다 이 말인가요? 자, 지금 세 가지 전선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참 박근혜 대통령 사진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도 좀 진짜 물이라도 한 잔 갖다 드려야 된다는 이런 심정 생기죠,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저 여성 싱글 대통령께서 탄핵당해서 지금 경북 어딥니까? 달성입니까? 그 사저에 저도 앞에 가서 한번 라방한 적이 있는데 저 때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오롯이 저걸 감당했어요. 사실은.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도 그 광화문 앞에 나갔었지만 정말 돌아봐도 이 우군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그분들 외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29분짜리 테이프에 딱 녹화해가지고 언론사를 통해서 다 배포했잖아요. 대국민 담화. 그 담화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법적 쟁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장을 보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헌재에 가서 180일 6개월 동안 심리할 수 있게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훈시 규정으로. 그러면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 규정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뭐 1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 심판을. 그 사이에 이재명 날아가는 거지 뭐. 이재명 지금 뭐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그리고 법률인 출신입니다. 율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이런 허점이나 맹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본인이. 본인이 또 특수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전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내가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 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 뭐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뭐 수사받으라고 던지면 안 받잖아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거 우리 업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수령은 안 하고 있다고요.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재명은 이랬잖아. 이재명은 이래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2년 2개월을 끈 거 아닙니까? 지금 좌파 세력, 이재명 세력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라를 말아먹고 국정 마비시키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깨끗해야 되지?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그 권리를 끝까지 찾아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뻔뻔해져야 된다고. 오히려 이럴 때는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뻔뻔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 저 내로남불 세력하고 싸우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괴멸시키려고 하는 이 뻔뻔한 세력들과 싸우려면 여기도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뭐 손가락 빨아먹는 천사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싸움이 벌어지는 이 전투 현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동원을,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쥐들은 나쁜 짓 다 하면서, 재판 지연 펼치면서, 심지어 뭐 단식하고, 뭐 병원 가야 된다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러면서, 왜 빨리 안 하느냐니까, 아, 사건 기록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얼마나 봤는데? 아직 절반밖에 못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을 해대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왜 그러는 거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돼.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이재명이 먼저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방송 보시는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시죠?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쥐는 맨날 쉽게 하면 깡패질을 하면서 왜 선량하게 아침에 내 돈 내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월급 받아서 세금 납부 잘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법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야, 너 법 잘 지켜. 왜 그러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쥐들은 온갖 탈법, 편법, 위법 다 쓰면서 왜 국민 대중에게는 법 지키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공평하지가 않은 거지. 박수! 좋았어. 여러분들이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불공평하잖아. 이재명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청순하고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불공평하지 이거는. 이게 사법정의인가? 이게 사법정의인가? 이재명도 변호사인데 사법정의를 그렇게 배웠나? 그래서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더 이게 사실은 골치 아픈 사건이거든요. 이재명에게는. 왜냐? 공직선거법 사건은 징역형 나면은 그냥 선거 출마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별로 손해볼 것도 없어요. 민주당이 손해봐요. 국고보조금 지난 대선 때 받은 430억 내놔야 됩니다. 민주당 당사 팔아야 돼요. 여의도 당사. 근데 이재명은 별로 손해볼 것도 없어. 선거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10년 동안. 정치 그만하면 돼요.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사건의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라고 보여지는 이화영이 실형 9년 6개월 받았습니다. 1심에서. 엄청난 중형이죠. 사실은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화영이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김성태한테 이야기해서 야, 북한에 좀 돈 좀 갖다 줘. 수백만 달러.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사진 찍는 거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야
좀 차기 대권 주자로 뭔가 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서 똥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왜? 문재인이가 박원순만 평양 데리고 갔거든요. 이재명은 그냥 빼버렸거든요. 문재인이가 이재명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뿔나가지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범이 누구냐고. 주범이 이재명이잖아. 이재명은 그러니까 종범이 9년 6개월 받았는데 주범은 9년 6개월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아, 이렇게 재판 지연 전수를 할 수도 있구나.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너무 규정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시간을 끌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지금. 그게 정의. 지들은 깡패짓들한테 왜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만 이야기하지? 어? 지들은 깡패짓하면서 온갖 폐악질은 다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많이 올려주시네. 내로남불 대마왕. 어? 내로남불 대마왕. 내로남불 대마왕이 지금 대마왕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여기 있네요. 시간 끌어라. 우리님 시간 끌어라. 진정으로 찬성합니다. 이거 저 아스팔트에도 잘 쓰는 말인데 질긴 놈이 이긴다.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질긴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제가 뉴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6명 3명 충원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3명이 왜 필요한데 지금.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에 요것 좀 이야기할게요. YTN 사장이 부정선거 팩트 체크하자. 이 기사가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기사는 좌파 미디어 매체인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YTN 김백 사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기사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 팩트는 일부 있거든요. 보세요. YTN 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 김백 사장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새로 들어온 사장님입니다. 뭐라고 했냐. 이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실국장 회의에서 부정선거가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정선거라고 제기된 주장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확실하지 않겠나? 그죠?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만약에 실체가 없다면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취재해보자. 보도 제작국에서 팩트 추적팀의 아이템으로 다루든지 아니면 별도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보는 것을 검토해보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이슈가 정치권에서 대형 이슈로 지금 제기됐는데 언론이 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KBS, MBC, SBS,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왜 부정선거 이거 실체를 가려보려는 노력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 수상하잖아. 왜 안 해? 궁금해, 국민들은. 국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특히 국민들의 공적 재원으로 유지되는 KBS, MBC, EBS도 있네요. 연합뉴스. 국민들의 공적 재원으로 자기들 월급 받잖아. 그럼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취재 좀 하라고, 취재 좀. 그럼 민노총, 언론노조, 기자, PD, 아나운서들 뭐해? 지금 안에서. 어? 할 일이 그리 없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궁금한 걸 좀 해소를 해주라 이거예요. 국민들에게. 그게 서비스지. 그게 공적 책무지. 자, 김백 사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마저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뉴스 메이커, 현직 대통령이 이 이슈를 언급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언론에서 이러한 진위를 가려줘서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그럼 취재해야 되는 거지, 바로.
자, 방송사 경영진은요, 편성권이 있습니다. 편성권. 그래서 이 김백 사장이 그 편성권을 발동한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 자, 이게 유리로 만든 건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지, 빨리 취재해봐.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게 부정선 건지 아닌지 알아보자고 편성권을 발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취재하는 기자 PD들은 본인이 방송하는 내용의 그것도 편집권,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백 사장의 이 말은 편성권을 주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편성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 내용에는 개입하면 안 돼요. 김백 사장은. 자, 그러면 공을 던졌어요. 자, YTN 기자, PD, 아나운서 여러분, 부정선거 이 주장이 있는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취재를 좀 해줘. 이렇게 김백 사장이 업무 지시를 한 겁니다. 업무 지시. 그런데 지금 YTN 민노총 YTN 노조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이 부정선거 선거 이슈만 나오면 좌파 세력들은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난리쳐? 이렇게 칩니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지시. 나는 굉장히 괜찮은 지시라고 생각하는데 왜 눈과 귀가 의심되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극우 유튜버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그러지 않는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이런 게 바로 궤변이죠.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극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극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집회하는 현장에서 대나무 큰 거 들고 나와서 뭐 이 전투경찰도 눈 찌르고 했잖아. 어?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그런 게 극좌예요, 극좌.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세력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극좌, 극우입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 우파 세력 중에 그런 세력이 있어요. 응? 대한민국 유튜버들 중에 우파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 극우, 우파 유튜버들 중에 이 유튜버 라방하면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혹시 주먹질하는 유튜버들 있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극우가 없어요. 있으면 이야기해봐. 이야기해보라고. 극우의 대표가 누군지 알려드릴까? 바로 독일의 나치 히틀러입니다. 그 돌격대라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가서 그냥 야구방망이에 두들겨 패는 돌격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전부 말 못하게 만드는 돌격대. 그게 극우입니다. 그럼 극좌는 누구냐? 소련의 스탈린. 비밀경찰 동원해가지고 다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이런 게 극우 극좌예요. 그 대한민국에 그런 극우가 어디냐고. 뻑하면 자신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 이러면 좌파 세력들은 야, 저 극우야. 저 극우야. 광화문 집회 나와 있는 저 태극기 저 극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들이 저 극우 옆에 가면 안 돼. 표가 안 돼, 나중에. 이런 바보 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냥 녹아서 장단을 맞춰 춤추는 거죠. 바보죠, 바보. 왜?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김백 사장님의 이 지시는, 업무 지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민노총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사장의 편성권 발동, 업무 지시, 이건 바로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국장들이 밑에 부장, 팀장한테 지시합니다. 자, 우리 YTN, 탐사 추적팀에서 이 선거 부정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하나 만든다. 제가 방송사 오래 해서 잘 압니다. 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하나 만든다. 또, 1시간짜리 또는 끝장 토론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 국민들 전화도 받는다. 제보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슈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언론사 아닙니까? 왜 이럴 때는 이슈 안 만들지? 응? 탄핵, 소추, 가결안 할 때는 난리를 치더니 왜 이럴 때 이슈를 안 만들지? 이슈 좀 만들어봐. 그래야 민노총 언론노조, 진정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한번 보겠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또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예의주시해서 매 눈으로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적 공기인데 이걸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유화해서는 안 되죠. 언론은 개인기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 인근에 있는 전체주의국가, 북한과 같은 저는 전체주의국가가 다른 점이 뭡니까?
언론 집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죠. 종교와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죠. 그걸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 언론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공기입니다. 우리 아투TV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걸 마치 사유한다? 민노총 세력의 선전도구로 사유한다? 그러면 그 언론은 폐간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유하는 순간. 북한에 저 언론 있어요? 중국에 언론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매체가 있지. 공산당 선전 매체. 민노총 언론노조의 선전 매체가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매체는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칼럼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그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간결하게 어려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김형석 교수님의 104세, 104년을 살아오신 인생 경험과 본인의 지력이 축적된 결과물 아닌가. 저는 계속 그래서 이 김형석 교수님의 글과 또는 말씀을 굉장히 제가 예의주시해서 잘 읽어봅니다. 이분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극복하고 정권 창출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그가 가는 길이 국민이 원하는 길도 아니고 국가가 가야 할 방향도 아니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목표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더욱 나쁜 것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한 점입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 뭐라고 달아드렸습니까? 이재명의 나라 만들 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방송 보시는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나라 만들 일 있습니까 지금? 그때 다른 가증스러운 저 두 얼굴의 민낯 이걸 보면 우리가 이재명의 나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의 나라에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하셔야 돼.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 소추돼서 지금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뭐냐? 1번 말을 해라. 떠들어라. 말을 해라. 이재명의 나라에서 나는 살 수 없다. 말을 해라. 두 번째 몸으로 때워라. 말만 하면 안 된다. 가서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라. 오늘 오후 4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하고 만납시다. 피켓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라. 그래야 세상이 변한다. 그리고 마지막 돈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후원을 해라. 몸으로 때우지 못하고 말할 용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라. 그래야 세상이 변한다. 말과 몸과 돈을 투자하고 후원을 해야 세상은 변한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되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집에서 이불 뒤덮고 혼자 만세하면 세상이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말하시고 몸으로 드시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투TV에도 후원하세요. 아투TV에도 후원을 하세요. 그래야만 나라가 변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까? 70년 동안 6.25 전쟁, 저희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 아재 세대가 피를 흘려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날로 먹으려고 그동안 대한민국 좌파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이야기해봐. 응? 민주화 투쟁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지. 해방 이후에 총선 막기 위해서 폭동 일으킨 자들이 남노당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파 배후에 바로 종북 주사파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넘겨주냐고. 지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정리하면서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말로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돈으로 후원하십시오. 아투TV에도 후원하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온전합니다. 이재명의 나라 만들 일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박수로 화답해 주세요. 이재명의 나라에서 나는 못 살겠다.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재명의 나라 만들 일 없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헌법이 만드는 나라 만들자고 박수 쳐주십시오.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또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되네. 아이고. 오늘 아투TV 오늘 제가 혼자 단독 진행인데요. 어제 황교안 총리 나오셨고 또 고성국 주필님 나오셨는데 수요일 목요일 내일 방송은 또 황교안 전 총리가 또 나오실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내일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시면 저하고 1시간 정도 황교안 전 총리가 또 헌법 전문가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관련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으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내일 제가 황교안 총리님 출연이 확정되면 또 썸네일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들어오시면 황교안 총리님의 입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일 18일 오전 11시 특별 대담입니다. 황교안 총리님이 목소리가 좋으세요. 목소리가. 마스크도 좋지만 오디오가 좋아. 그래서 내일 아주 저음 베이스 음에 황교안 총리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을 냈어요. 후원금 아투TV 후원금 내시면 됩니다. 아투TV에 뭐 여기 뭐 다 되니까 아투TV로 후원금을 내세요. 그래야 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4년 12월 17일 아투TV 11시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동합시다! 감사합니다.